각층 주권자회의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 진보, 시민들은 여러 모양으로 올바른 투표 및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했는데 오늘 그 성과를 국민주권 실현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민주국회를 이루어서 민주사회를 앞당기고 나아가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미래정당 민주국회를 위한 각층 주권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정모리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니다. 민주, 민족, 민중 열사와 세월호 희생자, 스크린도 작업중 사고 고 김건우님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네, 나오셔서 경과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희준이라고 합니다. 경과보고는 아마 나름 자료에 있을 걸로 합니다. 저희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월 4일부터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국민행동본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투표 참여 광장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활동을 시작한 게 3월 2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죠. 특히 오마이뉴스에서 세일단 208석에 나온다는 그 경악스러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시민활동가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3월달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거의 매일 회의와 어떤 활동들을 쭉 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2일날 투표 참여 서명운동을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이 바자회를 또 알리기 위한 바자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질이라고 4월 4일부터 투표 참여 광장 활동가 회의를 하면서 바자회를 좀 연장해서 호질에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크게 4월 6일날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투표 의무화 및 무효표 방지를 위한 국민 토론회를 가톨릭 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단체 연대를 통한 투표 동료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7일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바로 성관위를 찾아갔습니다. 성관위를 찾아가서 서울시 성관위에 찾아가서 성관위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투표 참여 광장 바자회를 1일 10여 명의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봉사활동하면서 호질에서 다양한 어떤 홍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9일 사전 투표 참가도 하고, 그리고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지지후보 선정 작업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6 총선 내에서는 어떤 워스트 35명은 꼭 떨어뜨려야 되고, 그 중에서 꼭 10명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후보를 추천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11일날 최종 작업을 하고, 그리고 투표 바로 하루 전날 좋은 후보 선정 연석회의를 와 함께 바로 전날 수도권 지지후보 경제 방문을 5개 조가 각 4면 측에서 20분의 국회의원들을
꼭 선거 현장에 가고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바캉스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작은 승리를 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14일, 15일 계속 17일까지 그러면 이 총선 이후에 우리가 이걸로 끝날 것이냐 내년 대선까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계속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시민 활동들을 하자. 그래서 계속 쭉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 또 나온 말씀 중에 이번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어떤 축하 마당을 가지자 해서 4월 30일 날 하자는 결정을 하고 4월 18일 날 왕진이 전통곡장에서 총선 승리 축하 마당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보통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의 회의들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에서 제3회 서귀포 혁신 비전 포럼이라는 게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 정치 혁신 시민 모임이 탄생이 되면서 제3회 서귀포 혁신 비전 포럼의 올해의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간단히 서귀포 혁신 비전 포럼은 지금 시작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지만은 상당히 큰 성과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14년도에 1회 때에는 동학 국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해서 신만민공동회를 열자 그래가지고 2014년도 5월 10일 날 청음에서 신만민공동회를 열게 되었고 지금 올해까지 3차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 서귀포 혁신 비전 포럼에서 대상을 받은 게 강정 국제평화영화제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일주일 정도 서귀포에서 강정 국제평화영화제가 아주 훌륭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잘 알려질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드디어 정치혁신을 위한 그런 온 국민 주권자되기 4개년 프로젝트가 대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온 이후에 정치혁신 시민 모임 1차 회의를 시청 은학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다양한 걸 거치다가 4월 30일 날 총선 승리 축하마당이 전통곡창에서 이런 수는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했지만 한 250여 분이 직접 찾아주셔서 축하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음 5월달에 들어서 계속 정치혁신 시민모임 준비회의, 2차 회의, 민주연대 참여방향 실무자 회의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는 아마 여러 단체들이 자꾸 이제 저희들이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뭉치가 점점 굴러가면서 크게 가듯이 저희 다양한 어떤 연석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이 좀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정읍의 황토회에서 동학신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민주권 실현연대 제안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 그냥 단독 3위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1위가 세월호고 2위가 우리 헌법 알리기였고 3위가 저희 정치혁신 국민주권 실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9, 10, 11, 12에서 실무회의들을 가졌습니다. 좀 이제 내용은 나중에 그 단체 연대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덩이가 풀리나듯이 계속 모임마다 그 단체의 성격들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주권자 연대 1차 모임도 가지고 거기 보면 1차, 2차, 3차가 서너 개 모임들이 막 이래 같이 병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은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회 워크숍에 참가해서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에 대한 홍보도 했고 주권연대 준비회의가 5월 16일에 있었고 그리고 5월 17일날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공간동 개소식에도 참가해서 연대들 활동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4.13 개표 참가 활동 백서 심포지엄에서 참가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도 시민 네트워크나 뭐 선거 파티나 시민의 눈 이번 4.13 총선에서 상당히 노력하신 어떤 시민제단체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계속 저희들이 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월 19일 날 주권연대 실무자회의가 3차 실무회의일 겁니다. 거기에서 야 이렇게 우리가 3-4개의 이름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뭔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그때 주권자 회의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뭐 계시는 분이 추천을 했고 그 당시에 거기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주권자 회의 2차 모임이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국민주권 실현연대 아마 3차 회의일 겁니다. 거기에서 연 이틀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이름을 최종적으로 주권자 회의로 가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공영언론 1회로 괜찮은가라는 어떤 국회 세미나에서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및 연대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5월 26일 날부터 시작해서는 매주 2차례에 걸쳐서 이번 6월 7일 날 있을 그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 시작해서 주권자 포럼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국회 포스터 부착부터 해서 초대장 발송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했고 어제 주권자회의 최종 회의를 거쳐서 오늘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 점검 및 주권자 회의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참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어떤 3개월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을 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 운동에서부터 주권 실현 운동까지의 어떤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기 주권자회의 참여단을 소속해 있는 오은영 간사입니다. 네, 정보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제 20대 국회에 명령한다. 이제 이런 타이틀로 이제 현재 저희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권자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링크를 뭐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뭐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 20대들을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금 퍼날라서 이제 친구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어르신분들의 이제 이런 투표를 지금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약 700명 정도의 이제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 투표는 이제 6월 5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배 간사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약 700명 정도의 응답자 중에 성별은 남성들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연령층은 40,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 정권과 정치권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심각한 위기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됐고요. 그로 인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의견에 약 100% 정도의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이제 투표 설문지를 또 문자로 이제 발송해 드릴 건데 이 중에서 33개 의제 중에 지금 현재 1위는 세월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6월 5일까지 진행하니까요. 꼭 한번 이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회의를 예정을 했는데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하니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회 홍보 결과에 대해서 백진수 의원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연대 참여과정의 백지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SNS든 아니면 온오프 모든 홍보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SNS 투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저희 청년단들이 방문해서 초대글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개원이 된 일주일이 안 됐는데도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입점들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약하면 입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만큼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주권자들이 이거를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또 굳어졌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초대글을 보내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적으로든 사회적인 공인으로서든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안 받았다거나 분명히 저희는 다 돌렸습니다. 그 300명 의원실을 차단하면서 일일이 다 돌렸어요. 안 받았다거나 아니면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살펴보고 불참 참석 여부를 확답을 해주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여전히 같은 야권인데도 제일 호응이 좋았던 분은 박주민 변호사 한 분이었어요. 그분만큼만 적극적으로 대답에 호응을 해주셨고요. 못 오게 돼도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이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길 기대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못 오신 분들한테 점점 더 이 취지를 설명을 해주셔서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포럼 발제자로는 포럼과 기조강연까지 포함해서 연선준 순장님, 박태순 은서주 대표님, 최병모 민혁 변호사님 대표하셨던 분, 그리고 강용일이라고 국민행복 멘토단의 회장님, 그리고 허인혜 대표님, 백준수님 이렇게 해서 또 7명께서 발제를 하게 되었고 그 자료는 내일 아마 오전까지 나오면 자료집은 내일 오후에 인쇄가 들어갈 겁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의장으로 추천받은 민주연대 참여광장의 허인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기획 준비 시간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어려웠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여소야대 조건을 만들었지만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더불어서 또한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4.13 총선에서 민권의 승리, 야권의 부분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뒤로 곳곳에서 국민들의 민생, 민족, 민주적 권리에 대한 요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이 임시의장으로 추천받았던 연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국실천연대가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 법원 앞에서 대형 플랜카드 20여 개를 내어 걸고
이 사법부의 특권을 철폐하라고, 특히 정관예우를 철폐하라, 불법 부당한 사법행위를 철폐하라는 용기 있는 행위들을 연일 지금 한 달여째 하고 있고, 또 세월호의 유가족들도 곳곳에서 봉사활동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그 강남역에서 여인의 살인 사건 이후, 또 구의역에서 어린 젊은 학생의, 젊은 청년의 희생,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힘있게 모여지지 아니하고 체계적으로 모여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진 힘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는 아직은 적은 것 같다라는 것과 동시에 과연 우리가 선출한 저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가 선출한 저 지자체 단체장들이, 도지사, 구청장, 시장들이 제대로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에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의무와 책임이 사실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정세와 시기 속에서 아까 경과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주권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귀포 포럼, 신만민공동에 여러 곳에서 주권재민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라는 여러 주장들이 그간 있었고, 그 일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의 준비된 안건이 오늘 제출이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열려져 있는 회의이므로 준비되어진 안건을 채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안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과 내용들이 제안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먼저 기획 준비한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여기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안건들에 대한 채택과 의결을 하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안건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한 간단한 우리 내부의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동의된 안건,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졌으면 동의된 안건에 대한 재청과 삼청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재청과 삼청을 확인한 후에 반대 의견 또는 수정 동의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청과 삼청을 획득하지 못한 동의안은 이 회의에서 안건으로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성립된 안건 자체도 동의와 재청을 받아서 성립된 안건이라 할지라도 수정 동의안이나 또는 반대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인 토론과 의결을 거칠 때만이 모두의 의견으로 결정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 회의에 대한 기록과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이후에 이 기록은 남겨지게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지금 서기가 확인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두가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 자체가 민주적 회의의 방법을
서로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사전에 올립니다. 회의에 서기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기를 기획단위에서 제안되어 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백준수 의원이 서기로 추천되었습니다. 서기의 추천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백진수 씨 잠깐 일어서시죠. 네, 제청이 있고요. 3청 있었습니다. 자, 백진수 씨에 대한 서기로 선임하고 오늘의 회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만장일치로 백진수 씨가 서기로 정해졌음을 밝힙니다. 백진수 씨는 이 회의를 가능하면 녹취하시고 녹취된 내용을 사후에 정리하셔서 이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들을 보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준비 회의이지만 이후에 이 회의의 명칭과 우리의 활동들이 만들어지면 다음 회의 때는 오늘 회의에 대한 개략적인 전차 회의록이 보고되어질 겁니다. 전차 회의록이 보고되어지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른 점검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기가 결정되어졌고요. 기획단위에서 동의된 주문 안건이 4개의 안건이 구성이 되어 제안이 되었는데요. 회의 안건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주문 안건 1과 주문 안건 2가 결정되어야 사람들이 조직체계 구성이나 또는 이후 사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시의장의 직권으로 주문 안건 1과 2를 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을 하고 주문 2와 주문 3은 주문 안건 1과 2가 결정이 된 뒤에 그 주문 안건 2-1과 주문 안건 3안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안건 1 가칭 주권자 회의를 주권자 회의 가로 열고 준 가로 닫기로 확정해 주십시오라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주문 안건 1 현재는 이 회의가 주권자 회의라고 명명이 되고 결성이 된 바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권자 운동, 입법 청원 운동, 선출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필요할 경우는 지지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가칭 주권자 회의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칭 주권자 회의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주권자 회의 준 언젠가는 공식적인 이제 결성 대회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여기 모여 있는 분들과 의견들을 더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주권자 회의 가로 열고 준 가로 닫고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단에서 제안한 이 가칭 주권자 회의를 주권자 회의 준으로 확정해달라는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건 토론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 안건 상정에 제청이 있습니까?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3청 있습니까? 네, 3청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예,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모두가 주문 1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안건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권자 회의를
가칭 주권자회의를 주권자회의 준으로 확정해 달라라는 제안이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경과보고에서 여러 이름이 쓰여지다가 최종적으로 가칭 주권자회의라고 이름이 명명되어진 과정이 경과보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경과보고로 가름하려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거나, 네, 우리 정영훈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 그 회의를 할 때 좀 단서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찬반 토론 그거 관련이 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주권자 회의 준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문제제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주권자 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데 그 가칭 주권자 회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6월 7일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회 명령한다는 그 행사의 이름을 가칭 주권자 회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때까지 행사에서 그 이름으로 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칭 상태에 있는 주권자 회의를 준으로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해줘야지 6월 7일날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일단 6월 7일까지 6월 7일의 행사를 위해서 주권자회의 준으로 확정하는 데 대해서 저도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함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기타 안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다만 이 이름을 지금 6월 7일날 공식적으로 그 행사에서 그 이름을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쓴다 하더라도 차후에 정말 우리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이름을 좀 더 좋은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의 다른 이름을 생각해 둔 바가 있지만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걸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정영훈 선생님의 요지는 임시로 주권자회의 준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정식적인 발족 전에 공모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쳐서 최종적인 명칭을 결정하자라는 수정 제안이라고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과정, 특히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주권자회의 준을 확정하는 과정을 더 거치자라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실은 주권자회의라고 표명을 한 데에는 저도 논의에 참가를 했지만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권자들의 의사결집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모이는 주권자회의가 있다면 노동주권자회의, 농민주권자회의, 동대문 주권자회의, 서대문 주권자회의, 옥천 주권자회의 이런 지역과 부문에서의 주권자회의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칭이 제안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참고로 사실 이 명칭을 제일 먼저 제안하신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연성수 선생님이신데 혹시 연성수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완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주권자회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성수라고 합니다. 주권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보통 시민, 민중 여러 번 많이 쓰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주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권을 국민에게 확실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 명칭을 주권자의 회의로 하고 그렇게 한 제안이었어요. 민회란 말도 있었는데 만민공조란 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 내셔야 될 게 헌법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좀 더 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주권이라는 말에서 나온 주권자회의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연성수 선생님은 우리 헌법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연성 선생님의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 정신에 맞춰서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민회 또는 유권자 연맹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움직이는 유권자 연맹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주권자라는 명칭을 쓰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성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헌법 정신에 맞춰서 주권자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것과 정여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권자회의 준으로 시작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 전에 이를 홍보하고 공모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자라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이 아니므로 연성수 선생님의 이 주권자라는 개념을 헌법 정신에 맞춰서 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정여훈 선생님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의견을 더 물어서 공개적이고 공모되는 과정을 추가하자라는 것, 이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추가의 수정안이 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입니다. 정여훈 선생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3청 확인하겠습니다. 네, 3청 확인하였습니다. 제청과 3청에 의해서 정여훈 선생님의 수정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묻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가칭 주권자회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주권자회의 준으로 하되 이후에 공식적인 발족과 결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에 대한 더 좋은 의견과 내용들을 홍보, 공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을 3초간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면 지금부터는 우리 모임은 주권자 회의 준으로 확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백진수님, 정현덕님이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공동준비위원장에은 고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정고사를 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은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나머지 분들은 현재까지 연돔 선생님의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고사를 하신 분이 더 나오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일괄 공동준비위원장 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선생님 정 어려우신가요?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최종 말씀하셨고, 네, 백진수 선생님 정말 어려우신가요? 네, 백진수 선생님 고민하시다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정현덕 선생님, 네.
네. 아, 네. 자, 그러면 정현덕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본인 할 의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현우 선생님은 문순유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사실은 정현덕 선생님이 이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라도 회의 단위에 나와서 이후에 외연을 넓히고 소개를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현덕 선생님이 할 의지가 있으면, 더군다나 이현우 선생님이나 문승주 선생님을 추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준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적 결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정현덕 선생님의 고사에 대한 의견은 철회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네. 이현우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우 씨는 저희가 지금 제거당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왜 이현우 씨를 놔두는 분은 아닌데, 저희가 구실천전대라는 건 제가 2014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어떤 끌고 왔습니다. 그분은 2015년도 초에 4월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심이라면 구실천전대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짜리 제명을 두들시켰더니 입막걸리하고 두들시켰더니 둘이 나가서 제명을 시켜갖고 행신을 만든 거예요. 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저보고 여기서 이걸 놓고 기억을 실어서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는요, 사실 개인의 인사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 회의가 역사적인 회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현우 선생님이나 문순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은 예. 아닙니까 이미? 아니, 결정 안 했죠. 아니 그거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아,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준비위원장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중에 위임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추천되고 결정되신 분들, 재청 3청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동의안은 연도움, 김미령, 배문병호, 정영훈, 허인혜, 정현덕, 박흥규 8분이 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추천, 재청, 3청이 되었습니다. 이 8분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하고 이들이 이후에 더 좋은 인재들을 우리 백은종 선생님의 추천까지 포함하여 또 추가의 준비위원장을 섭외할 것을 이 8분 플러스 알파로 우리 공동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동의안이 이제 성안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이미 재청 3청 확인이 되었으므로 반대 의견이나 수정 제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네, 없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으면 연도흠, 김미령, 배문병호, 죄송하지만 한 분 한 분 호명하실 때 좀 자리에 잠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흠, 김미령, 배문병호, 정영훈, 허인회, 정현덕, 박흥주. 자, 일어서서 계세요. 잠깐. 자, 이분들이 공식적인 의결에 의한 이 회의 체계의 의결에 의한 대표단으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8분이 곧바로 모여서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8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열렬한 박수로 이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8분의 공동준비위원장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주문 안건 2-1 우리 주권자 회의 준비위원회의 조직체계 구성,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공동준비위원장 회의에 위임해달라라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3청이 있습니까? 네, 이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연도음, 김미령, 배문병호, 정영훈, 허인혜, 정현덕, 박형규 공동준비위원장들에게 우리 주권자회의의 조직체계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적인 의사결집을 하는데, 다만 최종적인 준비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을 이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끝나고 준비위원장 뽑았으니 나는 이제 이 일 몰라,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문 2-1 공동준비위원장들에게 조직체계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기획단의 마지막 동의안으로 제출되어진, 사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기획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획되고 준비되어진 것은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 혁신포럼과 신만민공동회와 또 여러 사람들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6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뒤풀이까지 국회의원 식당, 국회 회관 식당에서 대략 8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2시부터 8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1회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 국회 20대 국회에 명령한다라는 행사에 대한 참석과 지원, 재정, 조직을 결의해달라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배문병호 기획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6월 7일 행사에 대한 여기서 이제 참석과 지원, 여기서 참석하고 구체적으로 재정과 조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사님은 지금 없대요. 여기서 지금 요청한 게 참석을 했으니까 참석, 그 다음에 재정, 조직에 대한 제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획위원장.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가부를 묻고 의견을 받아서 안건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은 국회의원단 2층에 제1소회의실 4성만 해도 120석이죠. 네. 예, 공간은 국회의원회관 2층에 있는 제1소회의실입니다. 아마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장소 중에서는 가장 폼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좌석수가 120석이 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이 인원 확인한 바로는 한 80명 정도까지는 일단 현재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참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정은 사실은 저희 정말 열악하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에 1등상 받은 30만 원을 기초로 해서 현재 십시일반 기부를 한 50여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재정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당일날 오셔서 그냥 이제 참가비나 이런 왜 좀 기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 어렵지만은 현재 20대 개원이 좀 만만찮게 아까 우리 백진수 씨 말씀하다시피 전청을 돌아갔을 때 아직도 난립니다. 방 안 뺀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좀 어수선하지만은 아마 개원 이후에 가장 크게 아싸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포스터 전체 붙은 것 중에 저희들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일날 오후지만은 꼭 많은 좀 시간을 내서 관심 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같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일부러 포스터나 이런 데에 후원 계좌나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뜻있는 분들의 어떤 후원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부족하지만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을 얘기하려면 뭐 조직 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조직, 예, 좀 참가를. 이제 참석은 이제 이 동의 안에 나온 거 참석은 당연히 뭐 하실 거고, 재정은 성의껏 기부를 해달라라는 거죠. 예. 기준은 없으나 그렇죠. 우리가 이 재정 관련해서는 서기 포럼에서 상금 받은 30만 원 플러스 한 50만 원의 그간의 기부금이 있었고, 그거는 좀 모자라니 성의껏 당일날 해달라라는 요청이신 거죠.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금 이제 제안된 동의안에 대해서 6월 7일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현재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신 숫자는 80명 정도라고 요까지 오게 된 기획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120석이니 40명이 더 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배문 선생님한테 참석을 아직 통보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40명이 더 돼야 좌석이 꽉 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기왕이면 좌석이 꽉 차고 넘치면 더 좋죠.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거고, 당일 행사 안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준비하고 또 토론자들 책상도 나뉘고 뭐 어쨌거나 그날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후보 지원자, 정세균 지금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도전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셔서 유세를 좀 자기가 득표활동을, 국회의원들 많이 올 거니까 그걸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이제 VIP들 모시는 일, 또 많은 뭐 어쨌거나 우상호, 뭐 정진석, 또 박지원 등을 이제 모시는 일, 또 그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자리를, 앞자리는 또 비워줘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될 거고, 책자도 배포도 하고, 뭐 책상, 뭐 토론자들 책상도 날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건은 뭐 사실상 의결을 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6월 7일 참석 못 하실 분 계신가요? 2시부터 8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못 오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이 못 오시고, 대부분 다 네, 빨리 오신다고. 저 이제 빨리 오신 분은 자원봉사죠. 네, 우리 서영만 씨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세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시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에 대한 안건에 대한 건 정리가 됐고, 자원봉사자도 한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혹시 자원봉사를 우리 서영만 씨와 더불어서 나도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네, 윤지 씨, 또 이윤지 씨가 또 추천을 했고, 우리 바우 형님은 안 합니까? 예, 바우 형님도 하신다고 합니다. 김미령 위원장님도, 네, 준비위원장님도 하시기로 했고, 벌써 이렇게 호소하니까 네 분의 자봉단이 생기지 않은, 어디요? 네, 우리 그 정현덕 준비위원장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5분, 뭐, 안단태님도 일찍 오신다고 그러고, 어쨌거나 또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면 또 좋을 거거든요. 20, 30대. 조카. 네, 이제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운종 선생님의 특별한 좀 제안이 있긴 할 텐데, 조카, 딸, 아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20, 30대가 많이 있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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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봉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봉단에 대한 것을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공지를 하고 어떠한 일을 부탁한다라고 뭐 당일날 또 행사 안내 표지판도 뭐 이렇게 좀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국회 안내가 돼 있게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장님이 자봉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주문 3 동의안 제1회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의 참석과 재정과 자원봉사 조직적 지원을 결의해 주십시오에 대해서 본인이 못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뭐 계좌를 얘기를 여기다 안 해놨지만 계좌를 공개를 할까요? 그 전에 그 투표 참여 광장이 이 일을 진행해온 전신이 쓰고 있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지금까지의 그 권성기 씨가 관리하고 있죠, 그 통장을. 통장의 잔고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6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필요하면 어쨌거나 새로이 만들든지 아니면 6만 원을 비우고 하든지 뭐 방법을 찾아서 통장을 그 명의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주권자회의 준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주권자회의의 명의의 통장을 그 개설하고 알린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오셔서 성의껏 기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당일날 못 오는 분은 통장에 성의껏 또 송금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문 3 제1회 정치혁신 주권자 포럼의 참석과 재정의 성의껏 기부와 조직을 결의하였습니다. 제한된 안건은 모두 토론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권자 회의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타 토론이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백은종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이 주권자회의에서 후계 세대와 언론 활동과 관련된 제안과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참석했다고 봐도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이번 주권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맙고 반가워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8대, 19대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상당한 국회의원들 당선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에 우리 요구 한 가지나 들어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스토커를 하려고 여기 국회 출입 기자증이 있습니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우리 몇 개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데 허인희 대표가 300명을 모집하자.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20대에 여소야대 됐지만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우리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 또 무시당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어떠냐? 권은희 의원이 있죠. 지금 국민의당의 당규 의원. 그 사람이 국회 된 이유가 국정원 부정선거 김용판인가요? 이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 들어가니까 지도부에서 그거 이 얘기 하지 말라.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이 얘기 안 하냐? 당신은 다른 게 잘나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고 김용판 저격하라고 국회의원 됐는데 왜 안 하냐? 웃기만 하더라고. 그게 당시에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초선 아무 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압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초선 의원들 임기 내내 대표 한번 직접 만나서 식사 한 끼 못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지금 조홍천이라는 국회의원도 있죠. 그 사람이 박지만의 최측근입니다. 제가 정말 그 비하스토리인데 조홍천의 비서가 전인식이라고
지금 그저께 언론에 나왔죠. 전 인식이 누구냐? 제가 박지만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제가 박지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더니 대신 나온 게 전 인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홍천 같은 사람을 감시하지 않으면 전인식이는 박지만의 최측근입니다. 조홍천이가 전인식이를 내 재판에 증인 대신 내보낸 겁니다. 내가 조홍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냐 하니까 잘 안다 하더라고. 이런 국회의원 하나하나 300명을 모집해서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바라는 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에 뽑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시해서 다른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주권의 시민 주권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견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가 보고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지금 여기가 그 통합을 교수들 모임인데 통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다 우리가 제안을 한 게 학생들, 특히 이제 행정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신문학과, 방송학과, 사회학과, 또는 정책학과, 뭐 산업정책이나 디자인적 예술정책학과 학생들을 그 교생 실습처럼 우리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자증을 줄 테니 그 기자증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멘토를 해주겠다. 우리 이제 선배들이 얘네들이 어리니까 국회에 가거나 취재하러 가면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대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들과 같이 가서 그들이 주인답게 그 취재를 하도록 후견 역할을 해주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취재하고 다니고 나서 저녁에는 고생했지 하고 술 한잔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조직 활동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학생들한테 가는 인센티브 뭐 좀 떡고물은 뭐냐? 그 활동을 교수한테 레포트를 내고 그러면 레포트를 가지고 교수가 학점에 반영해주고 또 대학 시절에 이런 기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경력이 있게 되고 경력증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학점에도 반영이 되고 경력 취직하는데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모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운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오래 했고 지금 교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정 교수 2명이 자기가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노라. 지방학생들은 지방도청, 지방군청, 지방의회 이런 데 가서 그 취재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가지고 의원들 또는 구청장들, 시장들, 군수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잘하는 사람은 지지하겠다라는 이제 요지의 말씀을 우리 백운종 선생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의 주권자 운동의 후계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희대 선생님 추가 기타 의견 앞으로 한 2분만 더 추가 의견을 듣고 나머지 의견은 공동위원장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만 더 김희대 선생님과 다른 분 기타 의견을 듣고 이 회의를 주권자 회의에서는 네. 여기 아까 그 한영수 선생님을 내가 공동위원장, 공동주기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싶었지만은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그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까봐 네. 못했는데 정말 이 주권자 운동은 이 선거 공정한 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 공정한 선거와 대표 부정을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나는 우리 한영수 선생님의 앞으로 차후에 어떤 부담이 안 되신다면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하고 싶고요.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 주권자 운동을 할 때는 내가는 스스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우리 주권자 운동의 좀 principle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주권자의 올바른 그런 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표장 수개표와 대표 부정 공정선거 이거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희대 선생님의 의견의 요지는 공동위원장이 한영수 선생님의 그간의 활동과 노고를 더욱 연대하고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영수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한영수 선생님. 네, 우리 한영수 선생님 다 아시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오신 한영수 선생님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영수입니다. 네. 주권자 회의 구성을 연색회의하고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 투쟁한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을 떠벌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만 해도 지금 8개 소송이 붙었고 지금은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공동 대책위원장 하기에는 너무 좀 두 가지 일을 다 거르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연대를 하면서 선거 분야에 대해서 주권 찾기 형식적 민주주의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저희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도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고 더구나 저는 선관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한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 머릿속이 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이 해주고 하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희들은 지금 주권당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5년 동안 이 투쟁을 해보니까 전혀 시민단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권당을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만들고 투쟁하고 부정선거 사실을 정당 이름으로 다 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하면 국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뭐 덜 중요한지는 모르고 자기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 것만 중요하고 진짜 공통의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해서 기존 저희들 목표는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정당이 없었습니다. 왜냐? 미국에 의해서 북한이 공산주의고 하니까 좌파 정당이 없습니다. 좌우가 있어야 그 집단이 원만합니다. 저는 출신이 노동자업 출신이고 말단 공무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좌파입니다. 그리고 단 북한은 지지하고 않습니다. 지금 남한 정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는 둘 다 왜냐? 저 이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저 말하는데 막지 마세요. 좀 미안합니다. 좀 들어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연대를 하면서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 기획에서 도와드리고 이런 것이 좀 연대를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가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 새누리와 민주당, 국민의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좌파정당, 우파정당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살아가는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된다,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밑거름으로서 우리 자식, 우리 손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되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몇 년간 투쟁을 해보고 다 하니까 4년 수정 겪으니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노하우를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알려드리고 서로 잘못된 것은 공유를 하고 잘된 것으로 공유를 하면서 가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기타 토론을 할 건데요. 이 기타 토론이 끝나면 우리 정영훈 위원장님의 주도로 그 공동위원장님들하고 뒤풀이 자리를 좀 안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 근처에 잠깐만요. 그 황영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권재민운동의 가장 기본은 선거권에서부터 선거 제도와 구조, 불법 부정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 뒤에 이제 내용적 권리에 대한 말씀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투표 참여 운동을 하게 된 가장 출발이 그거고, 투표가 끝난 4.13이 끝난 뒤에도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권자회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잠시 이벤트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한영우 선생님하고는 계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한 일이고, 주권재민운동이 우리 권리를 찾는, 선거 제도의 권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대 선생님과 한영우 선생님의 의견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꼭 지금 우리 박종화 선생님 그 대략 그냥 30초씩 한 1분씩만 간단하게 한 분, 두 분, 세 분 이야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한 관계로 제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권자회의가 실질적인 이름을 가지려면 120명 정도가 되고는 국민단체 우선거리밖에 안 됩니다. 최소 유권자 4,100만 명 중에 2,1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주권자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명찰에 100만 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은 1년 내에 1,5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3년 내에 전 세계 50억 명을 회원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과 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정말 이렇게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내용들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이나 공유되는 내용과 이 내용들을 잘 해주시고, 오늘 다 얘기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선거에서 우리 주권자들이 의식해야 될 거가 뭐냐 하면은 투개표 행위는 합니다. 합법적인 기일을 정해서. 그렇지만은 투표 개표가 이제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조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시스템은 전산화를 도입해서 첨단 기술을 악용하고 있는데, 주권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 투개표 참관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직능별로 전산 전문가, 그리고 우리의 이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명령한다는 그거였으니까 그들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되는 법조인들, 그리고 결국은 국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권재민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정당하게 잘 사용하느냐를 감시하는 활동이니만큼 회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대 선생님, 한영수 선생님에 이어서 지금 선거 제도와 개표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 회의 안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질 거고요, 녹음되어졌고, 아까 발언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권자 회의, 이제는 가칭이 아니라 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주권자 회의 가로 열고 준비위원회 가로 닫고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에 여러 가지 어려운 토론과 결정, 특히 인선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결정에 감사하고 기타 의견까지 내어진 부분과 6월 7일 첫
우리의 행사입니다. 주권자회의가 하는 첫 행사 6월 7일에 대한 재정과 자원봉사에 대한 결의까지 하고 기타 의견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할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폐회에 대한 네. 네, 20대 국회 명령한다라고 하는 구글 설문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널리 퍼뜨려달라는 얘기고 본인들이 먼저 해달라는 광고와 호소였습니다. 자, 폐회 동의안 혹시 누가 하실 분 계십니까? 자, 동의안을 정식으로 폐회를 동의를 해주시죠. 네, 폐회를 동의하시고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네. 재청에서 폐회를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주권자회의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폐회합니다. 네, 어디로 갈지. 자, 지금